자, 이제 두 번째 분을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순신. 네, 이순신 장군이죠. 네. 자, 이순신. 자, 이순신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분인데, 저는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출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은요, 정말 승승장구의 그 삶을 가고 있었죠. 임진왜란 과정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순신에게도 시련이 다가옵니다. 지금 적장이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으니까 그를 잡으라! 라는 조정의 명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순신은 그것이 거짓 정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대를 보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순신은 이 명을 어긴 것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조선 수군이 이순신이 없는 과정에서 일본과 맞서 싸우게 되죠.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이순신이 없는 조선 수군은 바로 7,000량.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거제도, 그쪽에 지금 7,000량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7,000량에서 정말 대패하게 됩니다. 야, 정말 이순신과 이 조선 수군이 나타나면 천하무적이었던 그 조선 수군이 정말 이 7,000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게 되죠. 그런데 이 7,000량의 전에서 이 조선 수군이 완벽하게 그 패배하는 그 과정에서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왜? 옆에서 배가 무너지고 가라앉고 사람이 꼬르륵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7,000량 해전에서 12척의 배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7,000량 해전에서 정말 어이없는 패배를 당한 조선 수군.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을 부르게 되죠. 아, 진짜 낯짝도 두꺼워 진짜. 그죠? 아, 나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어쨌건 이순신 또 그 명을 받들게 되면서 조선 수군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순신입니다. 자, 이 이순신에게 이 복원의 두 가지, 식량과 배, 당연히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정말 이 남도 일대를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이 조선 수군 재건을 위한 식량을 확보하려고 하죠. 드디어 구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였냐면, 사진 보시면 등량역이라고 지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왜 등량이냐면, 이순신 장군이 얻을 듯 식량량, 식량을 얻었다라고 해서 등량마을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곳인데요. 식량을 이제 얻게 됩니다. 다행이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예요, 배. 아니, 아무리 식량을 구해서도 조선 수군이 뭐 이 배가 없으면 그게 수군입니까? 근데 이 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과정에서 조선 수군으로부터 이 이순신이 낭보를 받습니다. 이게 낭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그 조선 수군이 괴멸했던 7,000량에서 12척의 배가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장수가, 군인들이, 자신의 부하들이 도망쳤다면 이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당연히 나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때 이순신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야, 진짜 바로 당장 그 12척의 배를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12척의 배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던 전투, 그 전투가 어떤 전투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이순신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역사의 실용이라는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 싶냐면, 저는 바로 그 12척의 배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순신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12척의 배라는 존재를 잠깐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12척의 배는 어떤 배인가요? 7,000량의 12척의 배와 그 명량의 12척의 배는 다른 배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12척의 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12척의 배인데 7,000량에서는 도망가기 바빴던 12척의 배, 명량에서는 돌격해 들어갔던 12척의 배. 저는 이 12척의 배를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7,000량의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명량의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씩이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12척의 배인데 말이죠. 이게 지금 조선수군을 이렇게 바라봤던 조정에서는 웃긴 거야. 뭐야 이게 무슨 수군이야. 그럼 명을 내립니다. 그냥 조선수군 그냥 다 없애고 그냥 육군으로 그냥 합류해라 라는 명을 내리게 되죠. 그때 이 이순신이 썼던 장계, 조정에 올렸던 장계의 유명한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 글입니다. 지금 저는 저 이순신은 전선 상유 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꽂힌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상입니다. 바로 이 단어. 오히려 상, 아직 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정말 그 조선수군 괴멸한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있는 배라고 꼴랑 12척이에요. 그런데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 이 장군 이순신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바로 이 장계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 신에게는 아직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상의 전환입니까? 저는 12척의 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에게는 이 오히려 상을 쓰면서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12척의 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저는 그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 라는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이 12척의 배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12척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오늘 이 지식의 기쁨,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척의 그 배, 바로 이 오히려 아직이라는 단어를 붙이실 수 있는지 한번 이순신이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